네, 안녕하세요. 성우천수학학원의 성우찬입니다. 오늘은 기하 무료특강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벡터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울 텐데, 물리 시간에, 이제 혹시 물리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물리 시간에 벡터라는 용어의 개념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을 함께 갖는 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물체에다가 우리가 3 정도의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냥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3의 힘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쪽으로 3만큼 줬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3만큼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향성 없이 양만 이야기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성 두 개를 다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는 크기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벡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벡터 A, B와 같이 나타내요. 그럼 벡터 A, B라는 건 뭐냐면 크기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되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인데 그게 방향이 A를 출발을 해서 B까지 가는 형태의 벡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 AB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방향은 뭐 지금 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을 벡터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벡터의 크기가 있어요. 벡터의 크기는 여기는 이 선분의 길이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요, 선분 AB의 길이이기도 한데 그것을 우리가 벡터 AB의 크기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가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 벡터에 대한 표현을 빼고 스칼라로 생각했을 때 그 값이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는요,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이 크기하고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작점이니까 시점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B라는 점은 끝나는 점이니까 종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벡터 AB라고 나타내도록 한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비교만 좀 해보자 라는 건데, 벡터 AB는 A가 어디 있는지 B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A가 시작하는 점이고 B가 끝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A를 시점, B를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2번에서는 벡터 B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스칼라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의 관점에서는 선분 AB나 선분 BA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차피 A에서 B까지 가는 거나 B에서 A까지 돌아오는 거나 똑같이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벡터 AB, 벡터 BA 다 똑같은 거다. 그 선분 AB, 선분 BA는 같은 거다. 벡터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벡터 BA는 B가 시작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A가 끝나는 점이다. 그래서 B가 시점, A가 종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단위 벡터. 단위라는 건 어디서 들어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단위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단위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단위 벡터도 이 벡터에 뭔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벡터인데, 이것은 크기가 1로 고정되는 벡터를,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위 벡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크기가 1인 벡터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A라는 점인데 A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1이라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 AB를 구성을 했을 때 그 벡터가 단위 벡터인데 그걸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만들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원 위에 어떤 점이든 간에 어떤
점이든 간에 이렇게 갖다가 벡터를 만들어 주시면 항상 크기가 1이 되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벡터들이 모두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0벡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0벡터는 뭐냐면 크기가 0인 벡터예요. 근데 크기가 0인데 이걸 엄밀하게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뭐냐면 시점이 0, 시점이 종점과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가보자 했는데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AA가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AA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것을 0벡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벡터 A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A나 벡터 B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벡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3번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번에 보니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A, B, C, D입니다. 선분의 길이가 3이고 선분의 길이가 4래요. 근데 문제에서 누구의 크기를 물어봤냐면 벡터 BC라고 했으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럼 벡터 BC니까 B가 시점이고 C가 종점이 되는 벡터니까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요 벡터의 크기니까 벡터 BC의 크기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에서 누구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벡터 AC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AC의 크기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직각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AC의 크기는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같은 벡터. 수학에서 원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따져요. 뭐냐면 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두 개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냐.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벡터를 어떻게 해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같다면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겠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해야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건데, 자,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건요. 자, 벡터는 뭐하고 구성된 거냐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양으로 구성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방향성과 선분의 길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벡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은 두 개의 벡터 A하고 벡터 B가 있는데 벡터 A하고 벡터 B가 서로 같은 벡터다라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와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을 때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그림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격차점을 표현을 할 건데요. 정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격차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벡터가 있는데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생각을 해보면 C에서 D까지 가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A, B가 있고 벡터 C, D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벡터는 위치가 다르죠?
왜냐면 하나는 A에서 출발하는 거고 하나는 C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근데 벡터에서 시점과 종점을 구분하긴 하지만 벡터의 속성은 시점하고 종점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크기하고 양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 동점이 다르더라도 만약에 크기라고 하는 것은 선분의 길이인데 지금 요 큰 두 칸짜리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를 둘 다 의미하고 있으니까 선분의 길이 같은 것이고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시점과 종점이 아니라 크기하고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요. 네, 역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역벡터는 뭐냐면요. 반대되는 벡터를 말하는 건데 자, 벡터 AB의 자, 그러면 벡터 AB라고 했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 AB의 역벡터, 반대로 가는 역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벡터 BA이다. 그 다음에 이 벡터 BA는 마이너스 벡터 AB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덧셈에서 이제 뺄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 정삼각형 ABC의 지금 중점을 D하고 E하고 F라고 준대요. 자, 여기에 D가, 여기에 E가, 그 다음에 여기에 F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놓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6개의 점 A, B, C, D, E, F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중 벡터 DF하고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과 종점이 아닙니다.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에서부터 F까지 가는 이 벡터는 B에서부터 E까지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에서부터 C까지 가는 벡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뭐 벡터 DF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에서 자기 자신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 벡터 DF하고 같은 벡터는 벡터 BE와 벡터 EC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웠었던 벡터를 한번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벡터를 갖다 더할 건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3 더하기 2가 5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시면 이게 A라는 점에서 D라는 점까지 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C라는 점이 있어갖고 B에서 C까지 이동되는 벡터,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벡터 AB, 그 다음에 벡터 BC,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더하겠다. 그래서 얘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 이게 A에서 B를 거쳐 B에서 C까지 가는 벡터가 되는 거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이동되는 벡터로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벡터 AB와 벡터 BC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벡터 AC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인데 벡터의 덧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제한점이 있는 게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쪽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해야지만 벡터의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벡터라면 그러니까 벡터 AB와 그 다음에 벡터 AC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뭐가 되겠느냐. 자, 여기가 A입니다. 이쪽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와
A에서 C로 가는 벡터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하고 싶은 상태인데 이제 아까처럼 연산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AB하고 AC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갖다 구성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끝점을 우리가 D라고 해보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벡터 AC하고 그 다음에 벡터 BD가 같은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하고 벡터의 크기하고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벡터 AC와 벡터 AD는 선분의 길이로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같고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방향도 같다. 그래서 벡터 AC와 벡터 BD가 서로 같기 때문에 벡터 AB하고 벡터 AC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벡터 AB하고 벡터 AC 대신에 벡터 BD를 갖다 더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A에서 B까지, B에서 D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니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벡터냐면 A에서부터 D까지 이동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더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해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벡터의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벡터를 갖다 뺀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갖다가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벡터의 덧셈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앞쪽에서 배웠던 역벡터의 개념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갖다 뺀다는 것은 덧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벡터 AB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AC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AC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거꾸로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 벡터니까 벡터 CA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 AB와 벡터 CA 두 개를 갖다가 더하는 녀석인데 이것은 벡터 CA하고 벡터 AB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벡터가 C에서 A까지 다시 A에서 B까지니까 결과적으로 C에서부터 B까지 가는 벡터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벡터, 그 다음에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고요. 벡터 AB, 그 다음에 벡터 AC. 벡터 AB, 벡터 AC.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결국 이 결과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갖다 뺐더니, C에서 B로 향하는, 이렇게 생긴 벡터가 만들어지다. 이것이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C가 되는 겁니다.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갖다 뺀 것은 벡터 CB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거꾸로 사용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벡터 CB라고 하는 것은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갖다 뺀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필요는 없고 어떤 점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갖다가 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벡터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7번 문제를 보니까 벡터 A하고 벡터 B가 다음과 같을 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벡터들이 지금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는 벡터들이 뭐 벡터 A, 벡터 B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점을 적절히 갖다가 잘 일치시켜서 연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그려놓고 자, 벡터 A부터 보겠습니다. 벡터 A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물론 이제 문제는 조금 다른 점이긴 한데 시점을 그냥 이동시킨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3칸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벡터 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B가 있어요. 벡터 B도 다른 데 있는 점이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이 벡터 A의 종점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이동하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벡터 B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두 개의 벡터를 갖다 더하라 했죠. 벡터 A하고 벡터 B를 더하는 거니까 A에서 B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이 벡터가 결국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는요.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B를 갖다가 더한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벡터 A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이동하는 이렇게 가는 벡터가 벡터 A고 그 다음에 벡터 B가 어떻게 생겼냐면 벡터 B가 오른쪽 위로 둘 다 2칸씩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근데 지금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면 그것의 역벡터니까 반대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벡터가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B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B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벡터가 새롭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것이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점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벡터 BC하고 벡터 CA를 갖다 더하는데 이것은 C랑 C가 연결되니까 자연스럽게 벡터 BA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AB에서 벡터 CB를 뺀다 했는데 얘는 벡터 AB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CB를 갖다 빼는 거고 마이너스 벡터 CB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벡터 AB에다가 벡터 BC를 갖다 더하는 거고 그래서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결과적으로 A부터 C까지 가는 벡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옳은 이야기고요. 3번은 A에서 C까지 가고 그리고 C에서 A까지 갑니다. 벡터 AC하고 벡터 CA를 더하죠. A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 결과적으로 A에서부터 다시 또 A까지 가는 벡터니까 이 벡터는 그냥 0벡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 벡터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CB라고 했는데 얘도 덧셈으로 고쳐서 생각할게요. 벡터 AC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CB를 갖다가 더하는 거고 그럼 역벡터니까 얘는 벡터 AC에다가 벡터 BC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벡터 BA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시켜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죠. 왜냐면 두 개가 시점과 동점을 일치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고 마지막 5번에 보시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부터 A까지. 그럼 결국 A에서 A까지 돌아오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벡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벡터의 개념을 통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13번부터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벡터 A가 있을 때, 이 벡터 A는 같은 방향으로 2배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벡터 A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되 선분의 길이는 벡터 A의 크기의 2배가 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벡터의 실수배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지금 3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곱하기는 아니고 실수배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벡터 A 마이너스 5 벡터 B를 계산을 해주시면 전개시켰을 때 3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마이너스 6 벡터 A 플러스 10 벡터 B가 되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벡터 A 플러스 7 벡터 B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1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에 보시면 1번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만 볼게요. 2하고 2벡터 A 더하기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 벡터가 늘었죠. 3개로. 3, 2 벡터 A 마이너스 4 벡터 B 그 다음에 플러스 2 벡터 C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 전개하시면 4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 마이너스 2 벡터 C 플러스 6 벡터 A 마이너스 12 벡터 B 플러스 6 벡터 C가 되고 계산하시면 10 벡터 A 마이너스 10 벡터 B 플러스 4 벡터 C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7번의 1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벡터 P, 벡터 Q, 벡터 R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벡터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벡터 X는 벡터 P와 벡터 Q의 합으로 그 다음에 벡터 Y는 벡터 Q와 벡터 R의 합으로 그 다음에 벡터 Z는 벡터 R과 벡터 P의 합으로 나타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벡터 P라고 하는 게 A 벡터 X 더하기 B 벡터 Y 플러스 C 벡터 Z라고 할 때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X로 다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Y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Z로 표현하든지 표현 방식을 조금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벡터 X가 벡터 Y가 벡터 Z가 이렇게 PQR로 나타난다고 했으니 PQR들만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벡터 P는요. A에 벡터 P 더하기 벡터 Q 그 다음에 B에 벡터 Q 더하기 벡터 R 그 다음에 C에 벡터 R 더하기 벡터 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시켜보면 A 벡터 P, A 벡터 Q, B 벡터 Q, B 벡터 R, C 벡터 R, 그 다음에 C 벡터 T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산이 가능한 것들 벡터 P는 벡터 P끼리, 벡터 Q는 벡터 Q끼리, 벡터 R은 벡터 R끼리 갖다가 묶어주시면 A에 더하기 C하고 벡터 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 벡터 Q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에 벡터 R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벡터 P랑 같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벡터 Q하고 벡터 R은 지금 좌변에 있는 식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더하기 C가 P에 붙어있는 앞쪽에 상수 1과 같아야 되는 거고 벡터 Q는 없으니까 A 더하기 B는 0,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C의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B 더하기 C가 0이니까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A 빼기 C가 0이 만들어지고 A 더하기 C가 원래 문제에서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2A가 1이고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최종 결론이 A 더하기 2B 더하기 3C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벡터들을 연산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될 것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육각형 ABCDEF를 두고 그 다음에 벡터 DA 마이너스 벡터 DC하고 같은 벡터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그 벡터 DA에서 벡터 DC를 빼는데 이것을 뺄셈으로 가져가지 말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벡터 D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DC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벡터 DA하고 마이너스 벡터 DC면 벡터 CD를 갖다가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봤을 때 A, B, C, D, E, F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벡터 BA하고 벡터 CD하고 두 개를 갖다가 더하는 건데 앞쪽에 붙어 있는 이 벡터 BA가 뭐랑 똑같냐면 벡터 D랑 똑같죠. 그래서 DE하고 그 다음에 CD를 갖다 더하는 건데 얘는 CD에다가 DE를 갖다 더하는 거고 CD랑 DE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C에서부터 E까지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벡터 C하고 같다. 이렇게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3번에 보면 정사각형 ABCD에서 벡터 AB가 벡터 A고 그 다음에 벡터 AC가 벡터 B고 벡터 AD가 벡터 C라고 설정이 됐을 때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의 크기가 만약에 6이라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상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뭐냐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벡터가 벡터 A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여기 있는 D까지 가는 벡터가 벡터 C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이 벡터가 지금 벡터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C의 크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벡터 C를 벡터를 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벡터인 마이너스 벡터 C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벡터 A랑 마이너스 벡터 C를 갖다가 더하면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벡터를 갖다 더한 거에 지금 벡터 B를 한번 더 더해야 되는 상태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아래 똑같은 정사각형 두 개를 갖다가 그려놓고 지금 이게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물론 정사각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 두 개를 갖다 더해서 A에서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 녀석의 크기가 6이라고 했으니 지금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6인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의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24번에 보면은 n 플러스 n 그 다음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상수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배에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 마이너스 n 벡터 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개시켜보면 n 플러스 n 벡터 a n 플러스 n 벡터 b는 3 벡터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 벡터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좌변 우변 갖다가 비교하시면 벡터 A 앞에 붙어 있는 상수 그래서 m 더하기 n이 3인 거 그 다음에 벡터 B 앞에 붙어 있는 상수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인 거 이 두 개 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게 m과 n의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벡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